아이고 잠시만 핸드폰을 두고 가네.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소단원이고요. 자, 제목이 뭐예요? 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돼 있죠. 자, 너네가 이제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직선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 복습을 잠깐 하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었죠? 라고 하면은 교점 개수로 구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몇 개, 최대 몇 개? 최소 0개, 최대 1개, 일치 제외. 그래서 0개이려면 둘이 평행. 1개에서 만날 땐 수직이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 특별한 게 수직. 오케이. 자, 그래서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교점 개수로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구랑 누구의 위치 관계를 보고 싶단 거예요? 그럼 너네가 원하고 직선을 쌤이 지금 그림을 안 그려놨지만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원하고 직선을 너네 마음대로 그리시면요, 교점 최대 몇 개 나올까요? 2개 나오겠죠. 최소는 몇 개일까요? 1개. 뭐하러 그렇게 얘기합니까? 0개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2개, 최소 0개니까 케이스로 나누면 0개, 1개, 2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0개일 때는 뭐냐면, 자, 다음과 같은 상태일 때죠. 오케이. 자, 그리고 1개일 때는 이 상태겠죠. 2개일 때는 이 상태겠지. 쌤 말이 됩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을 보고, 아, 이 식은 원하고 직선이 2개 만나는 식이구나, 원하고 직선이 1개 만나는 식이구나, 요거를 이제 알아내는 식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뭐랑 뭘 가지고 하냐면요, 자, 지금 방법이 총 2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예, 너네 책에 체크하세요. 방법 1은 안 씁니다. 너무 비율적이어서. 뭘 이용한다라고 돼 있죠? 예, 판별식 너무 깁니다, 식이. 그래서 안 씁니다, 판별식은. 오로지 우리는 밑에 방법으로만 할 거예요. 뭐 가지고 한대요? 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죠?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직선까지 거리를 체크하면은 수선으로 내려가지고 이 빨간색 길이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죠. 자, 앞으로 쌤은 이 빨간색을 중심거리라고 부를 겁니다. 괜찮습니까? 중심거리라 부를 거고, 문자로는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랑 비교를 하나를 할 건데, 뭐랑 비교할 거냐면 반지름이랑 비교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중심거리가 길어요, 반지름이 길어요? 중심거리가 더 긴 게 지금 기하적으로 바로 보이죠, 눈으로. 그래서 중심거리가 반지름보다 길면은 원하고 직선은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즉, 너네가 이제 식을 보고, 아,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 뭐 만난다, 이런 걸 따질 때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면 된다? 중심거리랑 반지름. 네, 중심거리랑 반지름을 가지고 비교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지금 교점이 0개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만날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거리랑 반지름이 서로 어때요?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같으면 한 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특별하게 원하고 직선이 몇 개서 만나고 있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접한다라고 부릅니다. 접한다. 오케이? 거기 방법 위에 다 써 있으니까 도연 안 써도 돼요. 이따 체크할 겁니다. 자, 그 하나 마지막.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중심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할 때 누가 더 기네? 예, 반지름이 더 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개다. 자, 그래서 결론. 외울까 이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네가 비교할 때 굳이 외우자면 이것만 외우는 거예요. 중심거리랑 반지름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너네가 그림 그려놓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 체크를 굳이 한다면 여기 부분을 체크하면 되는 거겠죠. 잠깐만 이거 이렇게 뭐지? 모르겠다. 자, 됐습니까? 요거에 대한 공부할 거고 다시 판별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안 쓰냐면요, 이게 결국 교점 관련 위치 관계를 볼 때는 교점 개수를 보라고 했잖아. 그럼 너네가 교점할 때 같다라고 두고 풀지. 그걸 이제 연립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연립하는 방법이 같다라고 두는 거 말고 또 뭐 있어? 대입하는 것도 있죠. 같다라고 두는 게 결국 수로 빼는 거지. 대입하는 방법도 있지. 근데 너네가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다가 직선이 1차 함수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즉 y는 ax 더하기 b꼴을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해서 풀 거 아니야. 교점 찾을 때. 그러면은 대입할 곳이 많아져. 많죠. y제곱 쪽에다가도 대입해야 되고 y 쪽에도 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뭐 해야 돼? 전개해서 식도 이쁘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고 나서 판별식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일단 설계 잠깐 해볼까 간단하게. 대입했을 때 몇 차 방정식 나오겠어?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근이 최대 2개인 거예요. 방정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이해되니? 네. 응.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거. 됐죠 여기까지? 응. 이걸 쓸 일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보자. 자,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럼 확인할게요. 중심 몇 콤마 몇이죠? 0,0이고 반지름은 2루트 2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이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문제가 k 범위를 구하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싶대요?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은 거니까 일단 뭐랑 뭘 가지고 비교를 할 거다? 중심거리랑 반지름 가지고 비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뭐 배웠으면은 굳이 외울 필요 없다. 그림 그려라 그냥. 그럼 중심거리는 수직으로 내린 얘가 중심거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반지름하고 비교하면은 누가 더 길다는 게 확인할 수 있어? 반지름이 더 길다는 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걸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심거리는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맞죠? 점직선 활용하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래서 얘를 이제 y를 넘겨서 점직선 활용하면 루트 2분의 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었죠. 그리고 0,0을 여기다 바로 뭐 하면 돼요? 대입하고 못 씌우고, 그렇지. 이게 중심거리가 더 짧은 거죠. 반지름인 2루트보다 작다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양변에 루트 2 곱해주게 되면은 4 된다는 거 바로 확인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부등식 풀면은 사이로 정리로써 마이너스 4랑 4 사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싶대요? 자,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를 다른 말로
접한다라고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중심거리랑 반지름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꿀 좀 빨자. 식 만들어 놨잖아.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2루트 2랑 같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절대값 k가 4인 거니까 따라서 k는 풀마 4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안 만난대요. 누가 더 긴 거예요? 중심거리가 더 긴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중심거리가 더 긴 거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2루트 2보다 크다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k가 4보다 크다고 얘를 풀면 큰큰작작 해주시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공략 포인트라 해서 되게 길게 적혀있죠? 빠르게 읽어볼게요. 원과 직선, 다시.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2차 방정식, 왜 이렇게 말이 꼬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또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여 알 수 있다. 근데 이때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에는 판별식을 이용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주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한다. 마지막 핵심이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한다. 원래 이거 스무스하게 되는데. 다시 여기 보면은 직선하고 원이 뭐한대요? 접한대요. 근소 둘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중심거리랑 반지름이 서로 어떤 거다? 같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가보자. 이번에. 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대요. 그때 만나서 생기는 뭘 찾아야 돼? 그럼 그림으로 잠깐 이해해보자. 너네 현이 일단 뭐야? 원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렇죠. 뭐? 잠깐만.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직선? 선분이에요? 이게 현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따로 있어요. 원위의 두 점을 잡고 이은 선분이 현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즉 원하고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원하고 직선이 몇 개서 만나고 있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게 이미 내재돼 있는 거야, 이 문제는. 그치? 그럼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 거거든. 이 상태에서 이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자, 오늘 했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너네가 원을 풀 때 항상 아이디어는 중심하고 반지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라고 했었죠. 자, 그럼 원의 중심을 찍어보면 여기 있지. 그리고 원 위에 두 점이 있으니까 이걸 이어볼게. 그럼 이게 원의 뭐가 되겠고? 반지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반지름 파란색 길이는 서로 같을 것이라서 무슨 삼각형이 나올 거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고? 수직 이등분선까지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게 된다면 무슨 삼각형이 또 등장하고? 직각 삼각형이 등장하고, 그럼 길이를 구할 때 항상 만드는 식이? 그렇지. 이렇게 알고리즘 잡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반지름을 먼저 찾읍시다. 반지름 몇입니까? 3인 거 바로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쓰려면은 요 길이를 알아야겠지. 근데 이게 오늘 배운 이름이 무슨 길이? 이게 무슨 거리? 이게 오늘 배운 중심거리입니다. 중심거리. 중심하고 직선까지 점직사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나온 거 확인해주고요. 중심 몇 콤마 몇인 거 확인되고요. 2 콤마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해주면 점직사 들어갑니다. 이제 자,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루트 때리면 5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 콤마 마이너스 1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럼 8 마3 더하기 5니까 몇이네? 5분의 2인, 왜? 2인 거 확인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2라는 거 확인되겠지? 바로 구하면 되겠어요?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9 빼기 4니까 5여서 루트 5가 될 건데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루트 5가 2개. 그래서 따라서 답이 2루트 5까지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야, 그럼 쌤이 문제 잠깐 바꿔볼게. 자, 직선식은 똑같아. 직선식은 똑같아. 근데 잠깐 생각 좀 해보자. 잠깐만. 얘 숫자를 생각해야 돼서 잠시만요. 자, 근데 원이 이게 아니고 이걸로 잠깐 수정해 볼게. 그럼 얘네 둘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는 몇일까? 그게 바로 됐어? 다시 지금 쌤이 식을 바꾼 거야. 식을 바꿨어 얘로. 그러면 얘랑 얘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답이 6이야.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뭐 수직 이등분선, 이등분 삼각형 이거 잠깐 차치하고 중심거리 결국 우리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것만 잠깐 보자. 점직사 써볼게. 그래서 얘 중심 몇 콤마 몇이지? 네, 마이너스 2,1이지. 그럼 얘랑 점직사 했을 때 분모는 5잖아. 분자는 몇 대? 분자가 0대지. 마이너스 2,1 대입하면 0 되잖아. 그쵸? 그럼 이거잖아. 중심하고 직선 사이 거리가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단 소리인 거야. 그 말은 원이 있으면 중심이 여기 있고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있었단 소리인 거야. 여기까지 설명이 됩니까? 이러면은 이제 왜냐면 중심이 여기 있고 직선 여기 있으면 거리는 항상 나오잖아. 근데 거리가 없대. 0이래. 그럼 딱 직선 위에 점이 중심이 있는 거야. 이 상태로. 그럼 결과적으로 그때 만드는 현은 지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반지름이 몇이죠? 그래서 바로 6이라고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가끔 문제 풀 때 있잖아요. 가끔 문제 풀 때 중심거리 찾으려고 점직사 했더니 0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지름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아니면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1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0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얘는 직선 위의 점이에요? 아니에요? 직선 위의 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로 지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것보다 너네가 점직사로 찾는 게 더 빠르다 보니 점직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네, 그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해 안 된 거 없죠? 도현이 괜찮습니까? 됐고요. 자, 이거 내려보자. 자, 점 A. 자, 이번에 몇 콤마 몇이래요? 5,0에서 요 원의 일반형 줬네. 이 원의 근은 무슨 선이래? 접선이라고 줬죠. 자, 일단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 응용해서 잠깐 이해해보자. 자, 5,0 여기다가 대입해봐. 등호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등호 성립 안 하죠? 그쵸? 그 말은 5,0은 원 위의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5,0은 뭐냐면 원 밖에 있는 점이에요. 그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었다는 거예요, 원에.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럼 원이 있어? 5,0이 한 이쯤에 있는 거예요, 대충. 거기서 접선을 그은 거야. 그럼 접선을 그었다는 것은 몇 개에서 만나게끔 하라는 거야? 한 개에서 만나게끔 하라는 거야. 너 벌써 졸리냐? 뒤로 나가요.
책 들고. 저기 피도피 책상 있지. 그 조금 책상 조금 옮기고. 조금만 이러고. 이 정도. 네, 그 점이 원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 왜 질문 안 해준다는데? 야, 이 5,0이 원 밖에 있을까? 무조건. 여기 내부에 있을 수는 없나? 왜 안 돼? 직선으로 보면 무조건 두 개 나오죠. 어떤 것부터 답변을 주는 게 좋을까? 일단 이 문제 배경 자체에 의하면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원래 이 5,0이라는 게 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랑 상관없이 얘기한다면 일단 우리가 확실한 건 뭐였어? 5,0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원 위에 있는 점은 아닌 거거든. 네. 그럼 5,0은 원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원 사실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답변을 이제 하자면 교육과정상 무조건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과정상 이유가 있어요. 나 때 10년 넘었죠? 한 10몇 년 전에 어떤 걸 배웠었냐면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등식의 영역이라 해서 5,0을 대입했을 때 이거 대입하면은 실제로 계산해볼래요? 아니다. 대충 계산해봐.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나오지. 즉 5,0을 넣게 되면 0보다 크지. 그러면 원 밖에 있고요. 5,0을 넣는데 예를 들어 음수 나왔어. 0보다 작아. 그러면 원 안에 있다라는 개념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너네가 부등식의 영역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없어진 개념이에요. 우리가 안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 답변됐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죠? 2개 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개를 그어볼게요. 아주 좋은 질문 좋았습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볼게. 5,0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P라고 하자고 했죠. 자, 접점이라는 게 원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한 점을 접점이라 부르거든. 그래서 접점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는데, 야, 이거 뭐 몇 개밖에 안 써있냐 문자가? 하나밖에 안 써있죠. 그래놓고 문제에서 AP 길이 구하래죠. 왜 하나밖에 없냐면요, 지금 결과적으로 AP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접점을 얘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여기가 P인 거잖아. 그럼 이 길이나 이 여길 접점으로 해가지고 그은 길이나 두 길이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둘 다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만 언급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 다시 원에서 너네가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항상 뭐랑 뭘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하자고요? 세뇌 당해야 돼요. 이건 주입식 교육 당해야 됩니다. 무조건 너네가 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중심하고 반지름을 이어가지고 만드셔야 돼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한 여쯤에 있겠고요. 접점의 특징, 접선의 특징, 접점하고 이어주면은 여기가 몇 도가 되고, 그렇죠,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수직이 됐으니까 무슨 직각삼각.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연결되면 좋습니다. 다 걸었어. 네, 이렇게 연결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 찾아야겠지. 자, 중심부터 찾아보자. 예거나 1,2 반지름 찾아볼 수 있겠니, 도윤아? 옳지. 자, 그래서 여기가 1,2고 여기가 3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우리가 이 빗변의 길이 구할 수 있나 없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죠? 아, 뭔 소리예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자, 그럼 x끼리 빼고 제곱하면 16, y끼리 빼고 제곱하면 4. 그럼 20이니까 네, 뭐 2루트 5 이렇게 바로 쓰면 되겠지.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만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20 빼기 9니까 네, 루트 11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항상 너네가 원 문제에서 처음 보는 문제라든지 모르겠는 유형을 풀 때는 항상 아이디어를 얻을 때 중심하고 반지름이랑 엮어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못하니? 뿌용.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뭐가? 자, 필수 4번입니다. 자, 요 유형 중요한 유형이에요.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이건. 자, 보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자, 그럼 상황이 이거예요. 원이 있어요. 아, 근데 이 원하고 직선 사이, 직선하고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몇 개에서 만나는지 모르지, 우리. 그치?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몇 개에서 만나는지 모르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뭐랑 뭘 볼 거야? 중심거리랑 반지름을 볼 거야. 자, 그러면 중심은 2,-2인 거 괜찮고 반지름 2인 것도 바로 괜찮지? 그치? 기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중심거리 한번 찾아봅시다. 중심거리 D는 분모 5인 거 확인되죠? 자, 2,-2 대입해봅시다. 그럼 몇이니 분자가? 20? 그럼 20이에요? 그러면 4 나오죠. 그럼 중심거리가 4고 반지름이 2예요. 중심거리가 더 길죠. 그럼 원하고 직선은 안 만나는 거죠. 그럼 요 상태인 겁니다, 현재.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원하고 직선 사이 거리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지. 다시 좀 더 딥하게 읽을게. 원 위의 점과라고 돼 있죠. 오케이? 자, 그냥 이 뜻이에요. 만약에 원 위의 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치면 그때 직선하고의 거리는 이만큼 거리가 나오겠지. 근데 이거 말고 없을까? 무수히 많이 있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오케이? 근데 이들 중 가장 긴 거랑 가장 짧은 걸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긴 거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원 중 어떤 점을 택하면 되겠어? 직선하고. 일단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원에 있는 점이랑 원에 있는 어떤 점을 택해야지 직선하고 가장 거리가 멀겠어요? 제일 먼 쪽에는 골라야겠죠. 그치? 그럼 뭐 대략적으로 따지자면 한 이쯤이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 거리가 최대라고 쳤을 때 이 거리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항상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라고요? 중심하고 반지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럼 중심이 찍었을 때 이 거리랑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이거를 무슨 거리라고 불렀죠? 중심거리라고 불렀죠. 그리고 반지름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럼 중심거리 몇이었죠? 4였습니다. 반지름 2였습니다. 그럼 최대 몇인 겁니까? 6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최소 찾아야겠죠. 그럼 최소는 가장 가까워야 되지, 직선하고. 그럼 그때는 언제냐면 반지름을 빼버리면 됩니다.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게 가장 짧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최소는 몇 되는 거야?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풀이를 정해버리면 이거야. 원 위에 점하고요. 직선 사이 거리가 최대일 때랑 최소일 때는요. 최대는 중심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최대는. 그리고 최소는 반지름을 빼버리면 됩니다. 중심거리에다가.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림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써있네. 최대값은 중심거리에 반지름 더하고 최소는 중심거리에서 반지름 빼버리자. 까지 하면은 원의 두 번째 내용이 정리가 됐는데, 그래도 너네 이 유형이 너무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너무 금방 끝나서 퀴즈 하나 내볼게. 자, 너네가 이제 안 써도 될 수 있게끔 좀 힌트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중심 사이 거리는요 5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3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배경 좋습니다. 자, 이제 질문 던집니다.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중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은 몇 개일까요?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무수히 많이 체크할 수 있겠죠. 그 거리 중 자연수가 되는 거리는 총 몇 개일까요? 이거 학교 내신 단골 문제였어요. 7개? 7개? 땡입니다. 근데 어떻게 7개 나왔는지는 알겠어요. 살짝 거기서 더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놓쳤어요. 왠지. 살짝 힌트 드리면 원위의 점과 직선까지 거리 중 최소는 몇이죠? 2죠. 최대는 8이죠. 그러면은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2부터 시작해서 8까지 그 사이로 값이 결정되겠죠. 정답입니다. 12개가 정답이에요. 왜냐면요. 일단 원위의 점이랑 직선 사이 거리 중 자연수가 되고 싶다고 했죠. 그럼 자연수로 가능한 거는 아까 우리 최대 최소 찾았잖아. 2부터 몇 가지 가능해? 8까지 가능하겠지. 자, 그럼 2가 될 때는 이것밖에 없지. 8이 될 때는 이 점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이 몇 개 나와? 각각 한 개씩 나오지. 각각. 그치? 2가 되게 하는 점은 하나밖에 없고 8이 되게 하는 점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3이 되게 하는 점은 이 파란색보다 살짝 뭐 한 거야? 살짝 길면 되겠지. 그럼 대충 한 이쯤을 3이라고 둘 수 있겠지. 근데 여기만 있겠냐는 거야. 이쪽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 한 이쯤에서 하나에서 몇 개가 등장해? 3이 되게 하는 건? 2개가 등장하고, 그럼 얘도 몇 개겠어요? 2개, 2개, 2개겠죠.
그래서 이렇게가 10개, 11개, 1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딱 이제 이렇게 셌을 거예요. 자, 이해됐니? 이거 생각보다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낚시 당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가면 좋겠어요. 원래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막 너네가 헷갈리게끔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너무 빈약하게 끝나서 그냥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의 마지막 내용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1단원이 끝나가긴 가요. 원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대신 하나 내용은 되게 짧아요. 자, 볼게요. 제목이 뭐래요? 원과 접선의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접선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아까 문제 풀 때 접선 얘기했죠. 요게 접선이죠. 아까 5,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는 뭐였어? 접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접점 P라고 했을 때 길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지. 근데 이제는 뭐냐면 요 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구하겠다는 소리죠. 그럼 결과적으로 몇 차 함수식 구하는 거예요? 1차 함수식 구하는 거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1차 함수식을 구하려면은 뭐랑 뭐를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다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마지막 내용으로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얘가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되는 거였죠? 알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유형이 3개예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내용만 보자. 뭐를 줬어요? 기울기를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래요. 이거 내용 보지 마시고요. 그럼 기울기를 문제에서 알려줬다는 소리예요. 그럼 난 뭘 모르는 거예요? 한 점을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한 점은 접점을 이제 특수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점이 되게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 접점을 우리는 한 점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울기를 줬어요. 그럼 그걸 토대로 접점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유형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아까 우리가 기울기 한 점이라고 했을 때 그 한 점을 특수하게 무슨 점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어? 접점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지. 근데 이 접점이 결국 원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접점이란 말을 안 주고 원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나는 접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뭘 알면 되겠어요, 이제?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두 번째 유형. 근데 유형이 3개나 있거든. 세 번째는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원 밖에서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었다 했으니까 아까 우리 했던 문제랑 또 유사한 거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접점을 알아 몰라 우리가? 모르는 상태죠. 또한 기울기 알아 몰라? 모르죠. 주어진 건 여기 점밖에 안 줬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세 번째로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는 유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유형이 3가지 있다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땐 결국 뭐냐면은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유형의 3개는 기울기 주고 접점 구하는 유형, 접점 주고 기울기 구하는 유형, 둘 다 안 준 유형. 이렇게 총 3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손쉽게 풀기 위해서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 식 외워버릴 겁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요식이고 원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요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 거야. 암기할 거야. 단 증명해 줄 거야. 들을 준비 됐지? 봐보자. 자, 지금 원을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세팅을 할게요. 자, 그리고 그냥 할게요. 자, 접선을 그어줬고요. 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요 빨간색 선을 이제 구할 겁니다. 근데 뭘 몰라요? 빨간색을 구하기 위해선 접점을 모르죠. 재서봐. 아우, 눈 따가워. 졸려 보이셔서요. 접점을 모르죠? 그래서 그 접점을 모르니까 x1, y1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x1, y1은 정해진 게 아니라 모르는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항상 이것도 결국 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을 거라고? 중심 반지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거야. 그럼 중심이 여기 있겠지? 그리고 이 점은 한 점이기도 하고 무슨 점이다? 접점이죠. 뻑큐하려다가 참았다. 자, V 체크를 해줘도 그럼 접점 특징 이으면 반지름이면서 90도죠. 90도죠. 90도죠? 직선에 어떤 거랑 연결되는 개념이죠? 수직 기울기랑 연결되는 개념이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은 이 친구는 기울기가 m이었죠. 그럼 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n분의 1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점 사이 기울기식 만들게요. 자, 그럼 x1분의 y1이 마이너스 n분의 1 된다는 거 확인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식 만들 거냐면 자, 얘가 접점이면서 원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럼 원의 위의 점이니까 얘한테 뭐 할 수도 있겠어요? 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이 r제곱 된다는 거 확인될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지금 임의로 둔 문자죠. 문자 몇 개 뒀어요? 2개 뒀죠? 식 몇 개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얘를. 문자 2개, 식 2개니까요. 자, 그래서 빨간색 선을 구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공식 써볼게요. y는 m 괄호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까지 쓸 수 있는 거 괜찮을까? 자, 그러면 y는 mx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이라고 쓸 수 있는 것도 이해가 될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우선 활용할 겁니다. 자, 대각선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mx1은 마이너스 x1 되는 것도 확인될까요? 아, 잠깐만, 얘로 야, 얘로 하면 안 되겠다. 으악, 잠시만. 이거 잠깐 이거 필요 없다. 이거 너무 더러워진다. 잠깐 이거 증명할 때 제외할게요. 잠시만요. 자, 요것만 가지고 갈 겁니다. 요것만 가지고 갈 거야. 자, 수직 말고, 기울기 말고 요걸로 할게. 원하고 선이 결국 접하지. 그럼 우리 아까 위치 관계 배웠잖아. 접하니까 뭐랑 뭐가 서로 같겠어?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할 거야. 중심거리랑 그쵸. 반지름이 서로 같겠죠. 그거 이용할 거예요. 이거 수직 이용은 너무 식이 더러워져요. 자, 그러면 점직사 쓸게. 자, 그럼 점직사 쓰기 전에 y만 살포시 넘겨주자.
그럼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까지 되겠죠? 이게 뭐랑 같은 거지? 반지름이랑 같은 거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 절대값은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인 거 괜찮습니까? 자, 그럼 절대값 풀어줄게요. 절대값 풀면 한쪽에 뭐 붙이면 돼요? 풀마 붙이면 되겠죠? 이해됐나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 쌤이 지워버렸는데 식이 아까 요거였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잠깐만요. 대입해주면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증명 끝.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조금 방향을 바꿨으니까. 자, 지금 어떻게 증명했냐면 원의 방정식이 원이 있고 접선이 있을 때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잡았어요. 자, 그럼 그래놓고 이 접점과 얘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식을 일단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결국 뭐 이용했어요? 이 접선과 원이 접하니까 중심거리랑 뭐랑 같다? 반지름이랑 같다 이용해서 식 정리한 겁니다. 간단하게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기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y는 mx 뿔마 r루트 m제곱 더하기 1. 쉽죠? y는 mx 뿔마 r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거 쉽죠? 저희 뭐라고요? 맨날 내만 거리시길래 뭐라고요? y는 어허. mx 풀마 r 루트 m제곱 아주 훌륭합니다. 현수 뭐라고요? y는 mx 풀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예건이 뭐라고요? y는 mx 풀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자, 역으로 갑시다. 체험 뭐라고요? 채선 뭐라고요?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나머지 친구들은 이때 딴 거 물어볼 겁니다. 도현 고생했어. 열심히 하더라. 자, 이게 뭐가 주어졌을 때라고요? 기울기 줬을 때.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봅시다. 고 하기 전에 좀 더 딥한 거 얘기해야겠다. 야, 여기 왜 근데 도대체 풀마가 붙을까? 둘 다 맞는 말이야. 아까 증명할 때 절대값을 풀었기 때문이었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봐봐. 원이 이렇게 있고 접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 기울기가 2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짜리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기울기가 2짜리인 걸 너네가 그림 그렸을 때 지금 쌤이 이렇게 하나 그려놨지? 얼마나 얘 말고 또 있을까 없을까? 이쪽, 요쪽에. 그래서 두 개인 거야. 근데 이 둘이 무슨 관계야? 평행 관계야. 그럼 기울기가 똑같고 뭐가 다르지? y 절편이 다르지. 근데 그 y 절편이 어떻게 다르냐면 뿔마 관계라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연습해보죠. 넘기지마 다시 금방 돌아올 거야.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자 보자. 직선 이 식에 뭐하고 평행하고 이 원에 뭐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지. 자, 그럼 우리는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문제를. 자, 그럼 우리는 접선에서 필요한 게 기울기랑 접점인데 뭐를 알고 있는 거네? 뭐 때문에? 평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몇이네? 3인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기울기 알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y는 도윤아 뭐라고? mx 플러스 r 풀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그렇지, 이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3x 풀마 r은 반지름 2루트 2 그리고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렇죠. 그러면 2루트 20이니까 4루트 5겠죠? 그래서 3x 풀마 4루트 5까지 하면 답 완성될 겁니다. 이게 기울기 알 때. 근데 기울기를 알 때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면은 아까처럼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답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돌아가서 자 이제 두 번째 유형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래요? 얘까지 하고 쉴 거야? 네. 접점을 알려준 겁니다 이번에. 그럼 뭘 몰라요? 기울기를 몰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얘기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접점을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원의 방정식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고? 기울기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쌤이 증명할 때 써놓고 지운 개념을 이용할 거야. 우리 아이디어는 항상 중심과 반지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라고 했고 수직이라는 걸 아까 우리 얘기했었는데 버렸지. 그 이유가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왜냐? 우린 기울기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수직인 게 기울기 특징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쵸?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0,0이니까 이 친구 기울기는 x1분의 y1인 거 괜찮을까? 그럼 이 검은색 선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기울기 알았네? 한 점 알았네? 근데 이 한 점은 접점이자 원위의 점이기도 하지. 그럼 원의 방정식이 뭐 할 수 있겠어? 대입을 해서 식을 또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얘랑 얘가 재료가 나왔으니까 식 만들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y1 된다는 거 확인될까? 자 그러면 이 식을 y1을 양변에 곱하고 좀 이쁘게 정리 좀 할게요. 양변에 y1 곱하면 y1 y는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까지가 돼요. 이해됐니? 자 그럼 얘를 이항시키겠습니다. 그럼 x1 x 더하기 y1 y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지? 까보지? 증명 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외울 겁니다. 근데 얘를 외우기 되게 쉬워요. 도윤아 아까 기울기 주어졌을 때 뭐였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n 제곱.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인데 얘는 되게 외우기 쉬운 게 이렇게 외우면 돼. x 제곱이면 x가 몇 번 곱해진 거야? 이걸 따로따로 써. 얘도 따로따로 써. r은 냅둬. 그리고 요점 있지? 요거를 한 번씩만 대입하면 돼. 끝. 됐습니까? 자 그럼 연습해 봅시다. 자, 원 위에 점 2,1에서의 무슨 방정식이래요? 자, 그럼 원 위에 점이니까 얘가 무슨 점이다? 얘가 접점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접점이 나왔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공식 쓸 거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5라고 해두고 xy 한 군데에다가만 몇 콤마 몇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2콤마 이렇게. 그러면 2x 더하기 y 빼기 5는 0이라고 이항시켜서 식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5 돼서 둘이 빼라고 했나봐. 7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순식간에 봤습니다. 자
살짝 쉬었다가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 이야, 방법이 많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10분 힘내서 가봅시다. 자, 마지막 유형인데요. 보시다시피 가장 귀찮은 유형입니다. 얘가. 방법이 몇 개나 있어요? 3개. 2개 안 써요. 요것만 써요. 가장 모든 유형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되거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하나만 딱 정해버릴게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76페이지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자, 이제 보자. 2,3 있죠? 자, 얘가 점을 줬는데 원위의 점인지 원위의 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해볼까요? 등호가 성립하나요? 안 합니다. 즉 원위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요것도 해볼까요? 원 밖에 있는 건지 원 안에 있는 건지? 물론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내리면. 근데 식으로 하면 이거예요. 2,3 대입해봐. 몇이야? 13. 13이죠. 4보다 어때요? 그럼 밖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4보다 작았으면 안에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 2,3에서 그은 거기 때문에 우선은 답이 몇 개 나올 거고 2개가 나올 건데 그 이 답 2개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해놓고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문제로 넘어왔으니까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접점을 문자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접점을 문자로 두고 식으로 만들어서 답을 내라라는 문제. 답을 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현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지금 문자를 몇 개 잡았죠? 2개를 잡았죠?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겠어요? 2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첫 번째로 저 a, b는 무슨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원위의 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원에 대입해서 식 만들 거야. 원위의 점이니까.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4인 거 괜찮을까? 그리고 두 번째, 원위의 점이면서 무슨 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두 글자로? 접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접점이 나왔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거를 쓸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 동그라미 2번이 결국 뭐냐면 접선식이죠. 근데 얘가 a, b 말고 또 지나는 점이 있네. 2,3을 지나지. 그럼 2,3을 여기다 뭐 할 수 있겠어요?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비로소 식 2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둘을 뭐 하면 되겠어요? 열림만 하면 끝나겠죠. 자, 그 무슨 법 써야겠어? 와가 아니고 개수비. 닌 연립방정식 풀 때 개수비교법을 쓴다라고 배웠니? 수비. 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그건 항등식이잖아. 맞아요. 그건 항등식이잖아요.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그겁니까? 모릅니까? 연립방정식 푸는 법? 아, 저 인가가 왜 이렇게 듣기가 싫지? 아, 씨. 대입법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B는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B는으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3분의 4라고 쓸 수 있는 거 괜찮죠? 자,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대입할 겁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9분의 4a제곱 마이너스 9분의 16a 더하기 9분의 16은 4 되는 거 확인됐죠? 자, 그럼 둘이 더하면서 이제 9까지 다 곱해서 식 정리해버릴게요, 한 번에. 자, 그럼 13a 제곱 마이너스 16a 그다음에 마이너스 20은 0까지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되냐 이거? 13이면 되겠지 뭐. 2랑 10. 되네요. 이렇게 많이 주면 되겠네.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13분의 10도는 2 나오겠지. 여기도 b 나오겠지 이제. 그럼 2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니까 0 나오겠지. 괜찮죠? 마이너스 13분의 10 대입합시다. 미안한데 내가 좀 요행을 부려도 되니? 괜찮아? 13분의 24 나올 거거든요. 봐봐요. 이거 그냥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봐. 이 계산을 격하게 하기 싫으면 별 생각 다 하고 이런 것도 생각나거든. 얘 있지. 둘 중 하나거든. 얘한테 대입할 수도 있고 얘한테 대입할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근데 이제 얘를 얘한테 한번 대입했다 쳐보자. 쳐보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뭐냐 부호가 어떻게 되니? 플러스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b는 플러스야. 그럼 얘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볼게. 요행이 안 된다. 52, 13 비율 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패스. 망했어 이미. 되나? 잠깐만. 된다. 봐봐.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169분의 100 더하기 b제곱이 4 된다는 거 확인되니? 이거 이해되면 그냥 이해해봐. 4로 나눌게. 25가 몇의 제곱이지? 5의 제곱이지. 그래서 이게 5고 13이잖아. 그럼 12가 등장할 거야 무조건. 4 플러스 그걸 등장할 거야. 그래서 4분의 b제곱이 뭐 나오냐면 169분의 144가 나올 거야 무조건. 그럼 여기서도 안 끝났어. 이거 양변을 루트 바로 때려. 그럼 2분의 b가 원래 뿔마 13분의 12잖아. 그지? 근데 b가 뭐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지? 양수 나올 거니까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을 격하게 싫으면 이런 짓거리도 가능합니다. 나왔죠? 아무튼 어찌됐든 A 너네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와. 너네 시험 문제 간단하게 나올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B 는으로 두고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A, B를 이제 어디냐? 여기다가 넣어서 답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과정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다른 풀이 2개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이 풀이가 좀 애매합니다.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이 풀이는. 쌤이 지금 알려준 풀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지?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은 왜 그런지도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지금은 그거 말고 하나만 연습해요. 지금 현재 하나만 연습해 현재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연습 문제 하고 지긋지긋한 원이 끝나는데 토요일에 원 잠깐 보강 설명할 겁니다. 보충 설명 잠깐 할 거예요. 그거 잠깐 한 10분 정도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단원의 마지막 내용인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얘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 거니까 전혀 쫄 필요가 없고요. 되게 금방 끝나요. 보시면 봐봐요. 되게 금방 끝나요. 자, 참고로 2학기 공통수학 2는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원, 이제 2단원이 이제 집합과 명제, 세 번째 단원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1단원입니다. 2단원, 3단원은 일단 배울 때는 할만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수업은 마무리 할게요. 뭐야, 잠깐만. 시간이 남았네? 51분이네? 야, 그럼 토요일 할 거 잠깐 얘기하죠. 필기 하나만 해? 자, 책 페이지는 72쪽. 여기 아무것도 필기 안 했죠? 자, 그럼 여기 노란색 박스 있죠? 노란색 박스 첫 번째 기울기 주어졌을 때 거기다가 따로 적어줍시다. 이거 알고 계시는 게 편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다 원의 무슨 형 나왔었죠? 접선의 방정식 공식들이 다 원의 무슨 형이지? 기본형이죠. 그지? 진짜 오늘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 게 없어요. 기본형일 때만 했거든요. 근데 표준형일 때도 있습니다. 원래 표준형일 때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걔네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y는 mx 뿔마 r루트 m제곱 더하기 요거까지 똑같아요. 근데 x 빼기 a, y 빼기 b 돼 있죠. 그거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이. 증명 없이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표준형 나왔을 때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증명을 원하시면 도형의 이동을 배우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명 안 됩니다. 됐죠? 자, 외우는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소개한 겁니다, 쌤이 지금. 자, 다음 여기입니다. 이때입니다. 네,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씩 할 때는 그 만드는 거 알려줬죠. x 2개, y 2개 하고 한 군데만 대입하라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2개로 쪼개세요. 그리고 한 군데에다가만 대입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증명을 원하시면 도형의 이동을 배우고 쌤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을 배워야 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됐죠? 여기까지. 자,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